네, 그럼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자연어 처리팀 이훈기입니다. 오늘 발표드릴 논문은 올해 2월에 프리프린트된 HiQA라는 논문으로 대량의 문서에서 개선된 레그 성능을 구성하는 방법에 대해 연구한 논문입니다. 이 논문을 선정한 이유는 대량 문서에 대해 레그 서비스를 구축하면 질문에 맞지 않은 컨텍스트가 검색되거나 여러 문서를 전반적으로 이해하는 질문에서는 올바른 답변이 잘 안 나오는 문제를 마주하게 되는데요. 이때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 기존의 LLM을 반복적으로 사용하여 질문을 증강하거나 답변을 보강하는 식으로 퀄리티를 높이곤 하는데, 이렇게 LLM을 여러 번 사용하는 방법은 속도나 비용의 효율성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 논문은 그러한 추론의 비효율성을 줄이면서도 결과의 정확도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하고 있어서 실용적이라 여겨 논문을 선정하였습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본 논문의 주요 기술인 레그 기술 자체에 대해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LLM이 답변을 생성할 때 학습된 정보만으로 답변을 하면 할루시네이션이라던가 여러 문제들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이제 이러한 문제를 줄여주는 기술입니다. 해당 기술은 LLM에게 적절한 검색 결과를 제공해서 검색 결과를 기반으로 답변을 하게 함으로써 LLM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크게 높였고, 이를 통해서 여러 QA 서비스에 실질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기술입니다. 이러한 레그는 현재 세 가지로 진화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어드밴스드 레그는 질문을 세부 질문으로 나눈다거나 기존 기능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초기 레그를 개선한 형태입니다. 다음으로 모듈라 레그는 가공, 검색, 생성 등을 기능에 맞춰 개별 모듈로 구성하고 최적화하여 상황에 맞춰 모듈을 조합하고 업그레이드하는 형태입니다. 에이전트 베이스드 레그는 여러 요청에 맞게 각기 다른 기능들을 활성화하고 조합해서 최적의 답변을 생성하도록 구성하는 방법입니다. 본 논문 또한 기초적인 레그가 아닌 진보된 레그의 한 프레임워크를 제안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저자들이 이 연구를 시작한 배경으로는 기본적인 레그가 갖고 있는 한계로 인해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레그는 문서가 많아질수록 왼쪽의 그래프처럼 정확도가 크게 감소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프를 보시면 문서가 한 개일 때는 거의 1에 가까운 정확도를 보이고 있는 반면에 오른쪽으로 이제 문서가 늘어남에 따라 정확도가 0.65에 불과할 정도로 매우 감소합니다.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23년 9월 어도비 연구소와 스탠포드가 연구한 PDF 트리아지라는 논문에서는 문서를 청크로 만들 때 각 챕터 혹은 섹션의 타이틀을 청크의 메타데이터로 활용하는 방법을 제안했는데요. 이 방법은 유용하지만 문서를 자를 때 길이 기반으로 자르는 하드 파티셔닝 방법을 사용하고 있어 테이블이 중간에 잘리거나 내용이 다음 페이지에 걸쳐 있어서 일부 내용이 누락되는 등의 부작용이 발생한다 하고 있다고 이 논문의 저자들은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다른 버전의 제품을 설명하는 두 개의 문서가 있고 두 문서가 동일한 양식으로 되어 있다면 ISO 표준을 따르는 제품들의 보호 기능을 알려달라는 이런 예시 질문이 있다고 하면 그 질문에 대해서 두 개 제품이 각각 어떤 보호 기능이 있는지가 나오는 것이 정답이라 할 수 있겠지만, 두 개 제품에 적혀 있는 각각의 보호 기능들을 하나로 결합해서 하나의 제품처럼 말하거나 아니면 하나의 제품이 가진 보호 기능으로만 답변을 하는 오류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비슷한 제품명을 입력하고 전송 속도에 대해 알려달라고 했을 때도 그 정확하게 제품명이 일치하는 문서에서 전송 속도를 알려주지 않고 둘 중 한 개의 다른 제품의 전송 속도를 답변하거나 결합된 이야기를 생성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저자들은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계층화된 메타데이터 기반의 검색이 가능한 새로운 프레임워크를 제안했고, 이러한 프레임워크를 평가할 수 있는 데이터셋도 추가로 제안하였습니다. 이러한 방법을 통해 아래와 같이 여러 문서로부터 정보를 비교한 답변도 얻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 예시는 두 개 제품을 비교해달라는 내용으로 이제 두 개 제품이 비슷한 양식의 문서에 적혀 있음에도 잘 비교해주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방법은 크게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마크다운 포매터는 소스 문서를 마크다운으로 변형하는 역할을 하고, 이때 내용을 길이가 아니라 원본에서 갖고 있는 섹션, 다른 말로는 세그먼트 혹은 챕터라고 부르는 타이틀을 기반으로 문서들을 나눕니다. 이를 통해 길이가 아닌
자연스러운 정보 단위로 문서가 나뉘도록 합니다. 다음으로 Hierarchical Contextual Augmenter는 위에서 만들어진 세그먼트 단위의 마크다운을 가지고 마크다운으로부터 계층 정보를 추출해서 세그먼트의 정보를 증강시켜서 청크의 정보를 증강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멀티라우트 리트리버는 가장 적합한 세그먼트를 찾을 수 있도록 세 가지 검색 방법을 조합하는 방법을 이제 제안한 내용입니다. 먼저 마크다운 포매터 MF를 보시면 왼쪽의 문서를 LLM을 사용해 오른쪽처럼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세부적으로 설명드리자면 먼저 LLM의 입력 크기에 맞춰 문서를 일정한 토큰 길이 W로 자릅니다. W는 LLM의 크기에 맞춰 연구자가 임의로 선정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때 그러면 하나의 문서 전체가 전체 토큰이 길이가 n이라고 했을 때 n을 w로 나누게 되는데 그러면 이제 t라는 값이 나오게 됩니다. 이 t라는 값은 청크의 개수를 의미합니다. 여기서 그 첫 번째 청크를 LLM에 입력을 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 마크다운 청크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다음 청크를 LLM에 또 넣어서 마크다운 청크를 만드는데 이때는 첫 번째 청크가 아니므로 방식이 조금 첫 번째 청크와는 달라집니다. 첫 번째 청크 외에는 이러한 방식을 따르는데요. 이 방식은 이전 청크와 이전 청크로 만든 마크다운 청크를 현재 청크랑 함께 넣어서 총 3개의 청크가 이제 LLM에 입력해서 마크다운 청크를 만듭니다. 이런 식으로 하는 이유는 길이로 인해 잘린 내용이 있을 수 있어 이전 청크를 같이 사용해서 보존하기 위함이고 구체적인 또 이전의 마크다운 형태나 아니면 맥락들이 맞지 않게 LLM이 생성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전 페이지에 있었던 마크다운을 입력함으로써 형태와 맥락을 보존하기 위함입니다. 구체적으로 LLM에 어떤 식으로 넣었는지는 논문에 나와 있지 않으나 아마도 포맷은 이전 마크다운 청크를 주면서 이 청크에 이어지도록 내용을 작성하라는 지시가 기재되어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이전 청크와 현재 청크 내용을 넣어주고 이 내용을 기반으로 마크다운을 만들어 달라는 내용을 결합해서 만든 프롬프트로 예상이 됩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 총 T개의 마크다운 청크들이 나오게 되고 문서는 이제 T개의 마크다운 청크로 구성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마크다운 청크를 하나로 콘캣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의 마크다운이 된다고 할 수 있는데요. 이때부터는 타이틀 등을 활용해서 계층, 섹션 이런 타이틀로 구분해서 그 세그먼트 단위라는 것으로 나눕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기존의 T개가 아니라 세그먼트 개수인 S개만큼 청크를 얻게 됩니다. 이 세그먼트 개수가 길이 기반으로 나눠진 방식에서 의미 단위로 재편성해서 나눴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MF에서 문서당 하나의 구조화된 마크다운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다음 방법인 Hierarchical Contextual Augmenter인 HCA는 앞서 설명드린 과정을 통해 마크다운을 얻었으면 이 마크다운의 샵이라던가 이런 계층 정보들을 알 수 있는 그런 기호들을 통해서 메타데이터를 추출해서 세그먼트의 계층 정보를 증강시킵니다. 왼쪽의 내용을 보시면 라인별로 읽으면서 계층 정보를 찾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계층 정보를 찾으면 메타데이터로 청크에 정보를 추가해 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증강된 계층 정보는 세그먼트에 추가되어 인베딩 시에도 정보가 추가된 상태로 이제 인베딩이 되고 그래서 이 계층 정보가 벡터에 담긴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 결과 시각화를 해보면 HCA 적용 전과 후 문서의 벡터 유사도가 높아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인접한 위치에 동일 문서에 세그먼트들이 모여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문서 내의 내용이 서로 일관된 주제를 다루도록 잘 인베딩 되었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멀티라우트 리트리버 MRR은 검색을 개선한 방법입니다. 벡터 유사도, BM25, 키워드 매칭 세 가지를 모두 결합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벡터 유사도는 의미의 유사성을 기반으로 문서를 찾는 역할이고 BM25는 키워드에 기반한 방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서로의 단점을 보완하는 관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키워드 매칭 방법이 있는데요. 이 방법은 학습된 NER 모델과 정의된 키워드 사전을 검색 결과에 반영을 하는 방법입니다.
검색 시에 제품명처럼 정확한 키워드가 질문에 포함되면 그 키워드가 들어간 문서를 우선적으로 이제 생성에 참고하였으면 하는 이제 그런 의도가 있는데요. 이제 그런 의도를 반영하기 위한 이제 하나의 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때 이 키워드를 먼저 키워드 사전에 추가를 해놓고 질문이 들어가면 NER로 이 키워드가 있는지를 검사하고 키워드가 있다면 문서 검색 시에 이 키워드가 포함된 세그먼트에 더 높은 가중치를 주도록 합니다. 이러한 내용이 수식에 보면 잘 표현되어 있는데요. 베타가 커지면 특정 키워드를 포함시킨 세그먼트가 사용되도록 유도하는 것입니다. 이제 베타 외에 이제 알파도 보이는데요. 알파는 메타 정보의 중요도를 조절하는 그 개념이라고 합니다. 이럴 때는 기본적으로 앞선 MF에서 계층화가 잘 된 문서여야 되고요. 그랬을 때 알파를 키우면 메타 정보의 반영이 늘어난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저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저자들은 또 대용량 문서에 대해 레그를 평가할 때는 라가스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데이터셋에서 질문과 대용량 문서에 대한 문맥과 답변사항이 필요하다 보니 주로 LLM을 의존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잘못된 평가 결과를 줄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논문에서는 생성 결과가 필요하지 않은 새로운 로그 랭크 인덱스를 제안하는데요. 이것은 검색에 대해서만 평가를 하는 것입니다. 이 방법은 프리시전 K의 변형인데요. 아래처럼 질문에 대한 검색 결과 중 라벨러가 실제로 관련 있다고 평가했던 청크 개수를 기반으로 검색 정확도를 산출하는 방법입니다. 이 그림에서는 초콜릿과 도넛이 정답에 해당하는데 이 초콜릿과 도넛을 기반으로 전체 개수 중에 초콜릿과 도넛 개수를 해서 점수를 산정하고 있습니다. 이 방법을 변형한 이유는 기존 방법의 한계 때문인데요. 구체적으로 대용량의 문서가 되게 되면 상위 K개 내에 정답 청크가 나올 가능성이 낮아지고 이는 0이 결과로 많이 나오는 스팔스 매트릭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검색기가 높은 순위로 정답 청크를 제시했는지 아니면 K개에 포함되지 않았고 바로 다음 순위에 정답 청크를 또 포함할 수도 있는 등 검색 결과의 그런 디테일한 성능을 볼 수 없는데 그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제 변형을 하였다고 합니다. 변형된 형태는 다음과 같은데요. 이 평가 방법은 먼저 질문과 정답에 대한 문맥, 세그먼트들로 구성된 데이터가 있어야 됩니다. 데이터가 있다면 평가 데이터의 질문을 하이QA 프레임워크에 넣어 세그먼트들을 검색합니다. 그러면 모든 세그먼트들은 앞에 설명한 MRR처럼 검색 방법에 의해서 스코어가 계산이 되는데요. 그 스코어를 기반으로 모든 세그먼트에 대해 랭킹을 매깁니다. 그 랭킹을 기반으로 정답 문맥 세그먼트들과 비교해 문맥에 존재하는 세그먼트라면 각각 검색 정확도 스코어를 계산합니다. 그리고 이 스코어는 위의 수식을 따르며 세그먼트들의 평균을 계산해 한 개 질문에 대한 최종 정확도를 산출합니다. 이 과정을 모든 평가 데이터의 질문마다 진행하고 평균을 계산하면 방법론의 최종 정확도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수식의 R은 문맥에 존재하는 세그먼트의 검색 스코어 랭킹이고 1위가 되면 세그먼트가 1위라면 오른쪽 텀이 0이 되어서 수식에 의해 정확도 스코어가 1이 나오게 됩니다. 1이 가장 정확한 값일 경우에 나올 수 있는 값입니다. 이때 n은 전체 문서에 있는 모든 세그먼트의 개수로 이 개수가 많아질수록 정답 세그먼트에 속하는 세그먼트가 그 검색 랭킹상 낮게 나와도 n이 크면 조금 보정해서 스코어가 크게 떨어지지 않도록 하는 효과가 있도록 수직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스코어는 논리니어 로그리미틱하여 상위 순위에 대해 다른 더 큰 스코어 값을 주고 상위에 포함이 안 되는 세그먼트만 검색되면 매우 작은 값을 줍니다. 즉 정답 세그먼트들이 상위 순위에 있는 게 중요한 컨셉을 반영한 수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방법과 평가 척도를 적용해서 이제 평가 데이터로 평가를 진행했습니다. 저자들은 적합한 데이터가 없어 회사의 기술 매뉴얼과 의학자료, 재무보고서를 통해서 대량의 유사한 문서들을 구성하였습니다. 문서들은 중국어로 되어 있어 중국어 기반 서비스가 아니라면 보시는 분들이 사용하시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이 논문을 통해서 어떤 식으로 문서들을 구성하고 질문을 구성했는지, 그리고 방법들과
그리고 어떤 식으로 생성했는지를 이제 아이디어 러너인데 의의를 두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문서에 대해서 이제 현업 엔지니어와 분석가가 물어보는 것처럼 질문을 잘 설계를 하였고, 이때 질문은 이제 선택하는, 둘 중에 뭔가 선택하도록 답변을 해야 되는 질문, 그리고 설명을 해야 되는 질문, 그리고 어떤 거를 비교해 줘야 되는 질문, 이렇게 여러 가지 또 이제 다양한 유형으로 질문을 나눠 구성을 하였습니다. 최종적으로 데이터는 앞에 보여드렸던 근거 문서를 활용해서 질문, 정답, 그리고 근거 문서 문맥 쌍으로 이제 구성을 하였습니다. 이 데이터를 사용해서 챗GPT, 라마 인덱스, 챗PDF와 비교하였고, 그 결과 챗GPT가 양호한 성능을 보였지만 HiQA가 전반적으로 큰 차이로 앞서갔습니다. 특히 문서 간 질문에 강한 모습을 보였고요. 성능을 높이는 데 4,000개 토큰을 사용하는 다른 방법과 달리 HiQA는 2,000여 개의 토큰만으로 구성할 수 있는 구조라서 더 적은 자원과 비용으로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HCA와 MR말을 각각 제거해서 실행을 진행하였는데, 섹션 정보는 보존하고 계층 정보로 구성하지 않는 방법, 계층 정보까지도 사용하지 않은 방법, 그리고 MF와 HC를 제거한 방법, MR말만 제거한 방법 모두 다 성능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즉, 세 가지 방법은 각각 다 효과가 있는 방법이라고 저자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본 논문은 대용량 문서로부터 레그의 답변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구조적 정보를 나눠주는 마크다운 포매터, 구조 정보를 청크에 증강하는 하이어라치컬 어그멘터, 이러한 구조에 맞춰 정확한 하이브리드 검색 방법을 제안하는 멀티라우트 리트리버를 제안하였고 효과를 증명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더 적은 토큰을 사용하여 답변을 생성하는 구조로 더 작은 LLM 자원을 사용을 하는 장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용량 유사문서 시스템을 평가할 수 있는 매스QA 데이터를 공개하였습니다. 다만 중국어 기반 서비스가 아니라면 활용은 어렵고 이제 그 방법의 아이디어를 이해하는 데 이의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혹시 질문 있으시면 질문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